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탈강남 어디로 가실 건가요? 탈강남의 현실을 말해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남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한번 이 탈강남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혹시나 탈강남을 생각하시는 탈대치, 탈강남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탈강남 어디로 할 건가요? 송파로 하면 보인고, 영동일고, 잠신고, 창덕여고 등 이제 송파에서 나름 공부를 잘한다는 이제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로 가는 게 과연 탈강남이냐, 아니면 강동으로 가면 배재고 제외하고요, 동북고, 한영고, 광문고, 상일여고, 강일고, 선사고로 가는 게 과연 탈강남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송파는 탈강남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동은 탈강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강동에 오래 살았어요. 제가 배재고 나왔거든요. 강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건 지역적으로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아내가 막 너는 명일동 부심, 고덕 부심이 있다 그랬는데, 예전부터 이쪽 길동, 강동, 천호 같은 강동이라도 이쪽이랑 이제 명일동, 고덕동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도 좀 차이가 있고, 명일동, 고덕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 아파트 단지랑 큰 평수의 아파트 단지랑 큰 평수의 빌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물론 강남까지는 아니었지만 입시를 이렇게 핀셋으로 들여다보면요, 배재고나 한영고는 입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여고 중에서 명일여고랑 상일여고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명일여고보다는 상일여고가 입시 실적이 괜찮았고, 이 배재고, 한영고, 상일여고 이 세 학교는 입시 실적이 나쁜 그런 학교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고덕에 있는, 명일동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재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덕동에 있는, 고덕과 상일의 그 경계선 쪽에 있는 주공 저층 아파트들이 다 재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여전히 큰 평수의 오래된 아파트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해서 물론 강남까지는 아니지만 이 고덕동, 명일동, 고덕동, 상일동의 집값을 보면 집값이 싸지 않아요.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들은 더 많이 이제 비싸고, 그러면 모든 경제력과 교육력은, 모든 교육적인 능력은 70~80% 이상 경제력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럼 예전보다도 더 경제력이 많이 좋아지신 분들이 전세든 자가든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그만큼 교육열이 더 높아졌겠죠. 그쵸? 그만큼 더 탈강남이라고 하기에는 빡빡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보다도 더 이제 맞벌이가 아닌 분들, 집에서 케어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갔을 때 더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럼 탈강남이 어디냐, 막 지방으로 가야 되냐, 그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어느 정도 살만한, 주변 환경도 좋고 살짝 경제력도 나쁘지 않고 아파트도 신축이면서 괜찮으면서 내신 따기 쉬운 곳은 서울에는 없다고 봐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탈강남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탈강남의 현실 제가 사는 하남 기준으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요, 하남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하면은 구하남, 원래 있던 하남과요, 그 다음에
미사 신도시죠. 미사로 이렇게 하남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 이렇게 이 두 하남을 다 합쳐도 뭐 아주 크지 않아요. 강동구보다 좀 클래나 뭐 강동구 비슷하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남이 이제 점점 더 커져서 그래서 뭐 저기 뭐 가밀도 있고 감북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이제 계속 또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어디 사냐 하면은 구하남에 이제 살아요. 근데 구하남 중에서도 그래도 나름 이제 괜찮은 초품화까지는 아니지만 길 하나만 건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짜르르륵 있는 그 이제 주변의 아파트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전세라도 이사를 오고 싶어하는 그 아파트에 제가 이제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주변에서 왜 미사로 안 가냐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부모님이랑 저랑 위아래층을 살아요. 제가 이제 19층 살고 우리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10층 사는데 부모님과 이제 같은 집에 살 수는 없지만 부모님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라인에 살고 싶어서 현재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너무 감사하게 아내가 동의를 해줘서 지금 이제 구하남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랑 같이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사로 이제 이사를 갈 수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이제 이 구하남에 이제 불만은 이제 뭐냐 하면 학원이 많지 않아요. 학원이 원래는 학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미사랑 구하남이랑 정말 이제 길 하나만 건너면은 거의 이제 넘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사가 신도시고 새 아파트들이 많고 새 건물들이 많으니까 학원들이 다 미사로 건너갔어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뭐 버스를 타고 다니기는 어렵고 해서 학원이 주변에 많지 않은 게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저희가 이제 뭐 인구 이동과 인구 유출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구하남에서도 조금 먹고 살만하다, 조금 그래도 이제 이사갈 여력이 있다, 뭐 전세든 자가든 그러면 대부분 다 미사로 이사를 갑니다. 예. 현재도 이제 그런 시점에 그럼 너무 의아하잖아요. 왜 의아하냐 하면 강남에 계신 분들은 다 탈강남을 하지 못해서 탈강남이 답이야, 탈강남이 답이야, 탈강남이 답이야. 그런데 왜 이분들은 다 미사로, 미사가 좋다고, 미사가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많고 학원도 좋은 학원이 많고 막 그러면서 다 미사로 가요. 또 미사에 계신 분들은 미사 부족해 그러면서 다 어디로 가냐면은 고덕으로 가요 또. 자, 그러면 집값 추이로 보면요 어떻냐 하면 구하남 집값이랑 미사 집값이랑 그냥 자가 기준으로요 1억에서 2억 정도 이제 집값이 차이가 나요. 1억에서 2억 정도 큰 돈이죠. 전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1억에서 2억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를 뭐 돈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것을 감수하고 대출을 받거나 그래서 이사를 가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미사랑 이제 고덕도 집값 차이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나요. 그럼 미사에 계신 분들도 이 정도를 감수하고 또 고덕으로 넘어가시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 그러면 인구 유출이 있는 구하남으로 가서 우리 아이가 1등급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물론 가능성은 있어요. 저도 제가 이제 입시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저는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가 미사가 생기기 전에는 하남에서 나름, 하남은 지금 아직까지 비평준하거든요. 가장 좋은 고등학교였어요. 가장 나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였고 지금 미사가 생기면서 약간 밀렸지만 지금도 공부를 못하는 학교는 아니고 다양한 특수활동들을 많이 한, 근데 이제 전교생이 너무 작아요. 한 학년에 한 200명 안팎된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를 그래도 한 해에 한두 명 정도는 가는 이제 학교예요. 전교 1, 2등 하면 서울대 갈 수 있겠죠. 그쵸? 이제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딸을 그냥 계속 여기서 살면서 그 고등학교를 보낼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서 거기 가가지고 전교 1등해서 서울대 가거나 의대 가면 되겠다, 직윤 받아서 가면 되겠다 이제. 그런데 물론 산술적으로는 그것도 맞지만 제가 여기서 이게 왜 힘든지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짧게 찍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여러분, 저희 집도요, 왜 체린이네는 미사로 이사가지 않냐, 왜 체린이네는 학원이 반포인데 반포로 이사가지 않고 왜 여기에 사냐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어요. 하루에도. 물론 저희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죠.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까지는 여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럴싸한 이유가 있지만, 저처럼 그럴싸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럴싸한 이유를 댔어요. 이제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는, 딸은 뭐 이웃사촌과 담 쌓고 살 거야, 엄마들도 안 만날 거야, 아이 교육만 시킬 거야. 그런데 뭐 지금 제가 이제 강남, 제가 반포인데 강남, 뭐 반포, 대치, 뭐 그런 커뮤니티가 어떤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을 만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름 그 동네나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왔다라고 하면은 강남에서 온 사람 얼마나 궁금해요. 뭐 오만 사람들이 다 내가 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러고 달겨들어서 물어보죠. 남편 직업부터 해서. 그러면 이제 강남에서 오신 분들은 직업도 좋은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남편 직업부터 해서 왜 왔는지부터 해서 막 그러겠죠. 그쵸? 자, 그러면 괜찮아, 얘기해. 우리 남편 의사야. 그럼 막 박수, 의사야 막 그러고, 우리 애 공부 잘하는데 여기서 전교 1등해서 의대 가려고 왔어. 와 막 그래.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생각 같지 않아요.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저 집 뭐야? 잘한다고? 막 선행 미적분까지 하고 왔다는데? 여러분, 인간 사는 세상 다 똑같지만 견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내신 따기 쉬운 그 지역들이 바로 다 그렇습니다. 공부만 잘한다는 그걸 가지고 이동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많아요. 인생의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주변과의 커뮤니티와 내 삶도 있고, 아이의 삶도 있고, 갑자기 환경이 변하는 것들도 있고요. 탈강남이 제가 사는 동네 기준으로 얼마나 쉽지 않은지. 만약에 그래서 저희 동네로 왔어요. 그럼 또 엄마들이 막 얘기해. 미사로 가, 미사로 가. 아이, 미사보다는 고덕이 낫지, 상일이 낫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고 사셔야 돼요. 저희 아내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다행히 너무 감사하게, 너무나 감사하게 저는 이 교육에 대한 일에 종사를 하고 저랑 아내는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아내랑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보 괜찮아, 다 개소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여보 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야, 우리 잘 키우면 대학 잘 갈 수도 있어, 막 그러면서 이제 서로 위안 주고 서로 보듬어 주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나 귀가 얇거나 교육 종사자도 아니신데 또 안타깝게도 부부간의 사이가 아주 좋지 않다면, 그러면 이 선택에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강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력이 안 되는데, 제가 늘 얘기를 해요. 미사로 가시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뭐 가면 좋지,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교육은 100% 교육이 아니라 경제적인 논리도
들어가야 된다. 미사로 내가 전세를 얻어서 가든 집을 사서 가든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 되면 전혀 상관이 없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대면서까지 갈 만한 메리트는 없다고 이야기 드리는데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대치로 들어가나 강남으로 들어가는 것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너무나 좋죠. 저도 반포에 살고 싶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반포에 못 사는 거예요.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남이나 대치에 산다면,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없이 산다면, 그러면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여기서 승부를 볼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내가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큰데도 여기에 억지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은 탈강남을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탈강남 어디로 가실 건가요? 탈강남의 현실을 말해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